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부터 시작됐죠.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혼전 양상 속에 여야 양강 후보들은 경부선을 오르내리며 첫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사법개혁 공약이 논란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22일간의 숨가쁜 유세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국민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요. 양강 후보의 첫날 일정을 살펴보면 경부선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을 타는데요. 첫날 동선은 이 양강 후보들의 전략, 고민들이 응집되어 있어서 상징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어떤 전략입니까? 그러니까 우선 특별 전략 지역으로 부산 경부선 라인의 부산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선거를 할 때 안 중요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전략 지역이지요. 예, 그런데 특별히 공을 들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역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부 라인 공략으로 이 선거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올라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차이가 네. 있는데 이게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전략이 정확하게 반대로 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전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보가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낸 첫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국민 통합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고 윤석열 후보는 저는 검찰 무한 권력, 검찰 독립 이걸 내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는 표현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백지화시키는 그것을 공약으로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서 어느 때보다 대선이 각이 확실히 서는 그런 대선이 된 것 같습니다. 경제 대통령, 검찰 대통령 이렇게 각이 서게 된 것은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줄지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경제 대통령, 검찰 대통령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프레이밍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항을 제가 택했던 것이 이제 좀 아주 유익해 봤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 수출의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우리 근대화의 이제 어떤 단초를 닦았던 그런 곳인데 그래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환시키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TK를 거쳐서 올라오는 국민통합 대통령에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초반의 슬로건이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말하자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로 다시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처음에 슬로건은 그랬기 때문에 광화문은 상징적인 장소죠. 왜냐하면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양 진영이 쫙 나뉘었을 때 광화문에서 굉장한 이제 보수단체의 집회가 있으면서 어쨌든 그때 굉장히 국민의힘이 수세에 몰렸던 국면들을 전환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자기 포지셔닝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바로 이제 하루 전날에 이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연동시켜서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강조하겠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 꿈꾸는 비전들은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을 아직까지 그 부분만 한정했는데 검찰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 이렇게 프레이밍하는 거는 민주당 쪽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윤석열 후보는 아무래도 검찰 대통령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권 교체에 방점을 찍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좀 강조하고 소구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첫 공식 선거 운동지로 삼았고 심상정 후보는 새벽에 호남선을 타고 이 광주로 유세전을 펼칩니다. 이 두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안철수 후보는 보수의 심장을 겨누고 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더 보수에 더 적합한 후보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심상정 후보는 전통적으로 호남 쪽이 진보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정의당이 진보의 상징이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에게 진보 개혁
호소하려는 그런 행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양강 후보들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과 비전 등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국민통합정부와 임기 내 개헌 추진을 재차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선거 과정과 무관하게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포함한 개헌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한 이 후보인데 국민통합정부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후보가 한 후보는 검찰에 관한 얘기, 저는 검찰 대통령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걸 내세우면서 프레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은 거의 없고 그리고 검찰 생활만 26년 했다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검찰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전까지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제부로 검찰 대통령 이미지화 하는데 과연 저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했다곤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온 입장이고 그리고 중앙 정치의 문제점을 본인이 국회의원 영선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잘 봤을 거고 그리고 요즘 와서 가장 걱정하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분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 전부가 동의하는 사항이에요. 제가 지역구 돌 때 과거에 보면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싸우지 않는 정치, 통합의 정치 그게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제 후보가 돼서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5조 내지 40조도 빨리 하고 싶은데 여야가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왜 하나 봤더니 너무 진영으로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그게 통합의 정치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정치 영역만 후진적인 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의 메시지를 내놨는데 국민 내각 그리고 인재도 이렇게 두루 중용하겠다 이런 거고 가장 인상적인 게 이재명 정부라는 말을 안 써도 좋다. 임기를 1년 단축해도 좋다. 오랫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제를 어저께 던진 건 분명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며칠 전부터 통합이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고 네. 어제도 이재명 정부란 말을 쓰지 않겠다. 왜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난 거의 한 달여, 두 달여 가까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박스권에 갇혔다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굉장히 미세한 공약을 마이크로 공약도 내놓고 네. 거대 담론을 꺼내놔도 잘 먹히지가 않았어요. 계속 거기에 30% 지지대에 갇혀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게 예측이 됐던 거는 김종인 뭐 그다음에 윤여준 그다음에 이상돈 전 의원들 만나면서 이렇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할 때 중도 연합론으로 가겠구나라는 예측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불거진 이제 적폐 수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진영 결집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중도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틀어서 가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정치 개혁을 꺼낸 거죠. 정말 통합개혁, 국민통합정부. 저는 대단히 이런 점들은 높게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정치가 해야 할 것이 갈등 조정과 통합이 본령이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을 뭐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국토보유세라든지 얘기 꺼내면서도 또 수시로 말을 바꾸고 또 철회하고 이런 것들을
좋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보지만 나쁘게 보면 말바꾸기고 그다음에 표심에 따라서 흔들리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이렇게 세게 내놨는데 과연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지켜내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제3정당에 대한 요구한 게 눈에 띄어요. 기초의 2인 선거구 제한 같은 경우는 진보정당, 특히나 정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비례대표 확대, 위성정당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같은 건 당연히 민주당이 했었어야 했던 것을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태우면서 이제 좀 아까 왜곡시킨 측면들 이런 것들을 되돌려 놓겠다는 건데 저는 뭐 이런 점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먹혀들지. 근데 저는 이 어젠다는 대단히 좋으나 과연 그것을 실행하고 그다음에 그걸 추동해야 할 이제 그 대통령이죠. 만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지도자가 그런 굳은 결심과 본인의 어떤 그런 이런 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까지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보여왔는지 이런 점들은 또 다르게 평가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비례 위성 정당 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비례대표와 관련한 법이 통과되는 선거법 개정 과정의 문제하고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라 얘기하기 복잡하고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하지 말아야 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례 위성 정당을 먼저 시작한 건 사실은 외람되지만 국민의힘이었고요. 그리고 현실 정치 속에서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다 안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안 하고 국민의힘 쪽만 하게 되면 그럼 정말 민주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기 어려웠던 것이라 그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 정당 추진에 따른 대응적 성격이었다는 점은 동의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 그렇죠. 제가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 건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개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소득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재정을 봐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바꾸기라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유연하게 실현하겠다가 방점이고요. 국토보유세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보유세를 하려면 복잡한 세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거 시기에 국토보유세를 내거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게 여든 야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증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생기니까 이거를 뭐 국민 배당 형식, 토지 배당 형식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바꾸기로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검찰개혁과 관련한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원점으로 돌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더하게 검찰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의욕은 있어서 약속하는데 돌아보면 안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후보들에게 저는 윤석열 후보의 말바꾸기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저는 얼마든지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지도자의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과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국민이 뒷받침돼야 그 정책과 공약에 힘을 갖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개혁 어젠다 의제 좋습니다. 개헌도 포함돼 있고 여러 가지 거대 양당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민주당이 그동안 180석 거대 여당으로서 해왔던 그런 정치 여러 가지 행태들, 그다음에 의회 운영의 문제들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인 반성과 함께 영선이니까 이재명을 할 수 있다라고 기존 기득권과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좀 이재명 후보에게 가졌던 그다음에 혹시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표의 득표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철학과 비전들이 과연 정치 개혁을 그렇게 당선 이후에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국민들에게 좀 말하자면 불식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이 정치개혁 어젠다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전 사전에 다시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실적이나 실력이나 행정 능력이나 실천 능력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사실 잘못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난 후에 몇 번이나 사과하고 고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 진정성은 사실 믿어야 정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두 분 이야기 들어봤고요. 윤석열 후보는요, 법무부 장관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 사찰을 감행한다든지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 네,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한마디로 검찰권 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 먼저 의도를 말씀을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먼저 제가 뭐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니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도 이제 이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되돌리겠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그래서 따라놨던 부작용과 거기에 따른 대응적 문제들을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가 꺼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말 그대로 검사밖에 안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6년간 본인이 뭐 마지막에는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본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루어졌던 것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3번 동안 발동됐지만 과거에는 한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았는데 전부 이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부 여당에 좀 유리한 지형으로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오해를 살 수 있었던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점들이 또 인식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법무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검찰의 예산권을 검찰총장이 가져가겠다. 검찰에 넘기겠다는 거는 저는 이제 그것이 예산이 쓰이는 곳은 반드시 또 국회가 또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이제 앞으로 국회에 불려 나와서 저는 국회 통제도 또 받게 되는 그다음에 국회에 또 감사도 받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검찰개혁안을 이제 첫 번째 공약으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던졌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느꼈던 또 본인이 판단했던 그런 좀 개혁적인 측면, 보완되어야 될 측면들을 여기 담아서 선언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해서 선택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혁이라고 표현할 때 그 개혁은 보편성을 가질 때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저 고치겠다는 거는 국민 입장에선 개혁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개혁인 겁니다. 검찰을 위한 개혁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검찰총장의 독자적인 예산권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시도된 적은 있지만 이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검찰에게는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없앤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검찰 개혁이 국민 70%의 지지를 얻던 시절에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이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핵심이 힘을 분산시켜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여러 인터뷰를 보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소불위 권력이라서 검찰 개혁 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무소불위 플러스 예산 편성권까지 주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단순히 검찰을 독립시키겠다,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수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몸으로 작동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민주정부 들어서 검찰이 비로소 독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독립이 다 돼 있으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권까지 가지겠고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절차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독재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닌가 정말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적폐 수사 관련한 정치 보복 논란 결국은 검찰권을 통하여 검찰권을 가지고
야당의 반대 정파에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완성본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선 기간 중에 한번 보십시오. 대선 기간 중에 어떤 후보가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선뜻 답하며 어떤 후보가 검찰권을 강화해 주겠다. 이런 대통령 부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검찰총장이라서 그러신지 검찰을 위한 검찰권 강화를 공식 선거 운동 거의 일성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바로 가장 강조하는 거. 이거는 저로서는 비상식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검찰이 그냥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국민이 검찰을 지금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장동이나 백현동 수사 놓고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 개혁이라고 그게 불가역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소 조항이나 개혁 대상이 있다면 단지 바꿔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걸 꺼내놨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자기 장점, 본인이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반영해서 이걸 꺼내놨다고 봐요. 이것을 판단은 이제 국민이 저는 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약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동의의 문제가 바로 투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지고지선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다시 과거로 회귀시킨다라는 프레이밍은 그거는 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뭐 동의하기는 어렵고 저는 국민이 여기에서 동의 지점을 판단해서 투표를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DJ 정부 때도 그때처럼 검찰이 독립적이었던 때는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박근혜 정부 때 김기춘 비서실장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과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이 검찰 개혁에 저항했고 그 검찰 개혁의 저항에 뭐랄까요? 아주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 게 윤석열 후보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폐가 있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없애겠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도 안 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안 했고요. 예산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검찰에 주지 않은 것. 이것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를 했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만 하고 싶어 했냐? 아닙니다. 야당 후보들도 다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 그러면 최소한 그런 공수처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 고치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소불위 검찰에게 법무부 장관 지휘도 검찰총장이 안 받게 하겠다.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도 주겠다. 이거는 제4부로 검찰 권력이 1부, 2부, 3부, 4부로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거꾸로 똑같이 대장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걸 또 많은 국민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영수 특검의 딸, 곽상도 의원의 아들,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이런 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돈이 흘러간 곳은 드러난 건 특수부 검사들 쪽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특수부 검사 선배들을 수사 못하는 게 아닌가. 역시 검사들은 검사들 편이구나.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 박근혜 정부보다. 검찰권을 더 강화하겠다. 이명박 정부보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다는 건 저는 정말 시대착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민정수석실은 또 폐지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권이 남는 겁니다. 인사권도 검찰총장에게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검사 인사권도. 이건 무슨 얘기냐?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통제하겠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폐수사 언급과 관련하여 이번에 검찰을 더 무소불위로 만들어주겠다는 저런 공약은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파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검찰 독재 국가가 되고 이게 군부 독재에 이어 검찰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그건 뭐 충분히 사계한 공약으로 봅니다. 검찰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보다 더.
검찰이 강화되는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공약을 내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지수가 높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의 사정을 잘 알아서 이게 개혁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갈지 이런 점들을 잘 고민해서 저는 캠페인 전략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부터 이건 공약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비난을 가하더라도 민주당의 검찰 개혁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옳았고 이것은 틀렸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너무 이분법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공약에 대한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약에 대해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예, 있는 예. 것이고 오히려 이분법은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이 세상은 검찰과 검찰 가족과 검찰과 검찰 가족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지는구나 이런 의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지요. 50% 넘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는데 정권 교체에서 국민들 등 따시고 배부르게 경제 민생 챙기랬지 누가 정권 교체해서 검찰 독재 국가 만들라는 국민이 있을까요? 저는 검찰 독재 국가를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 공약을 아니 저는 내놨겠습니까? 검찰 그러니까 저는 독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저렇게 국민의 가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꺼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판단하지 여기에 대해서 투표하는 건 국민의 국민 판단 물론이죠. 문제라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 국민이 다 판단할 거면 후보들은 공약만 내걸고 평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제 않습니까? 평론을 할 거 최 의원님 네, 저는 평론하신 거죠. 검찰 네. 독재 국가가 될 우려가 굉장히 크고 군부 독재는 총칼로 탄압하기 때문에 문제가 금방 드러나지만 소위 법에 의한 검찰 독재는 굉장히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검찰 개혁이 될지 개혁이 될지 지켜보시죠. 그럼. 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